자, 두 번째 시간이요. 274쪽입니다. 그죠? 문제 어려운 거가 현재까지 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고,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죠? 우리 시험 문제 가면은요. 17번 트랩의 봉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틀린 거. 1번 자기 사이폰 작용으로 인한 봉수의 방수 파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트랩 상부의 통기관을 설치한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 사이폰 자유 분통 딱 자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발에 의한 봉수 파괴는 기름을 떨어뜨려 방지한다. 증발하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세 번째 모세관 현상에 의한 봉수는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천조각 등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유인 사이폰 작용으로 인한 봉수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기관을 세우거나 수직관을 충분히 크게 한다. 통기관 하고 또 뭐 수직관을 크게 한다. 뭐 이런 것도 뭐 그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5번에 역압에 의한 분출 작용으로 인한 봉수의 파괴를 방지하는 방법은 격자석쇠가 아니라 뭡니까? 얘도 자유분통. 그죠? 그래서 통기관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유석쇠랍니다. 격자석쇠는 그럼 이거 설치하는 건 뭐죠? 운동량에 의한 관성. 그죠? 얘에 대한 얘기예요. 자, 18번입니다. 통기관의 설치 목적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자, 1번 통기관 왜 설치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뭐였어요? 봉수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간 빼기. 그냥 간 빼기. 그죠? 간 빼기. 자, 그래서 니은은 1번 기억 맞고요. 배수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자, 니은 배수관에 부착된 고용물을 청소하는 데 이용한다? 그럼 얘는 뭘까요? 청소구. 맞죠? 청소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얘는. 자, 니은은 아니고요. 디귿에 신선한 외기를 통하게 해서 배수관 청결을 유지한다. 그죠? 맞죠? 그래서 배에 맞고요. 리을에 배수관을 통해 냄새나 벌레가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한다. 얘는 뭐예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트랩에 대한 얘기예요. 트랩. 맞죠? 트랩이고. 자, 미음번 배수관 내의 압력 변동을 흡수해서 배수 흐름을 원하라. 얘네요.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이 자, 우리 얘가 그죠? 우리 통기관의 설치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19번입니다. 2개 이상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통기관으로 최상류 기구 배수관이 배수 수평지관에 접촉하는 위치에 직하에 바로 해서 입상해서 통기 수직관에 연결하는 것. 자, 이런 문제 이거 언제입니까? 18회네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루프 통기관, 그죠? 루프, 회로, 환상 통기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잘 안 나온다라는 거. 이건 단독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벌써 이제 18회도 책 얼마 안 됐지만은 이거보다. 자, 어쨌든 자, 기억 1번이 답이고요. 자, 밑에 해설이 있는데 자, 해설에서요. 자, 그 루프 통기관 보면은요, 루프, 회로, 환상이라 그러면서 기구 2개에서 8개 있죠. 그 다음에 길이 7.5, 얘 지금도 얘기해도 되지만 얘 좀 빼요. 제가 일부러 이건 뺍니다. 자, 앞에는 뺐는데 안 뺐고. 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와서 보면 결합 통기관에서도요, 결합 통기관의 세 번째 보면은 5층마다 이것도 이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빼버리고. 자, 우리 뭐라 그랬어요? 대신 브랜치 간격 10 이상 하라 그랬죠. 우리 아까 요약할 때 브랜치 간격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새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자, 20번이에요. 다음 설명에 알맞은 통기관. 기구의 좌우 분기 또는 병렬로 설치된 기구 배수관의 교점에 접촉해서 입상해서, 교점이 뭐야? 그 만나는 점. 그 양기구의 트랩을 봉쇄하기 위해서 한 개의 통기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것들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거 그 박스에 있는 것들인데 그 이외에 얘는 뭡니까? 결론부터 해서 공용 통기관입니다. 우리 쪽엔 안 나왔지만 기사 시험에 있는 것도 나와요. 공용 통기관. 20번에 공용 통기관. 얘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하죠.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2개니까 그냥 2개에서 하나로 쓴다라는 거예요. 통기관.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걸 갖다가 공용 통기관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그래서 좌우, 분기 뭐 이런 표현을 하고 병렬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서 하는 거.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맨 끝에 보면 한 개의 통기관을 얘기하는 거. 뭐예요? 공용 통기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다 우리 지금 이제 아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한 자, 이런 게 뭐야? 공용 통기관. 자, 요것도 추가로 좀 더 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번 배수 설비에서 청소구에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배수 수평지관에 기점에 설치한다. 기점이 뭐라 했어요? 기점이 출발점, 시작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평지관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요 위쪽에 설치하는 거죠. 위쪽이 뭐야? 기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배수 수평주관, 주관의 예두. 그러니까 여기 어떻든 1번, 2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수 수직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배수 수직관 어디? 여기.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네 번째, 배수관의 45도로 넘는, 자, 우리 각도로 방향을 변경하는 개수 45도 이상입니다. 자, 맞고요. 5번,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간격이 100mm 이하일 때는 30m마다가 아니라, 자, 어떻게 된다? 이하일 때는 그죠? 적은 거니까 몇 미터? 15m. 그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 해설에 있습니다. 22번 배수관의 광경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제 광경에 대한 거. 우리 그냥 이 문제 풀면서도 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접속하는 거에 작은 쪽 광경이 2분의 1이에요. 하나만 작은 쪽 광경으로 하는 게 뭐죠? 결합 통기관. 맞죠? 얘 이해는 2분의 1. 뭐 그다음에 이제 신정 통기관은 똑같이 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 그걸 딱 머릿속에 그걸 이제 하는 거잖아요. 1번. 배수 수직관의 간격은 이에 접속하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네. 접속하는 배수 수평지관의 최대 간격과 같거나 작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아까도 이런 질문 했었죠? 점점 연결되면서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여러 개가 모여서 되는 거니까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배수 수평지관의 간격은 이것에서 접촉하는 기구 배수관의 최대 간격과 같거나 어떻게 크게 한다. 자, 세 번째도 기구 배수관의 간격은 이것에 접촉하는 위생기구 간격보다 크게 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수관의 배수의 유화 방향으로 간격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5번도 읽어보면 그냥 이런 지문도 있고요. 우수배관에 대한 거. 자, 그러니까 22번은 뭡니까? 그죠? 만나면서 점점 커져야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번이 그 얘기네요.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결합 통기관의 지름은 접속하는 통기수직관 지름의 2분의 1로 한다. 가 아니라 뭡니까? 결합 통기관은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해설에도 있어요. 얘 특히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도피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상부를 연장해서 대기 중에 도피 통기관은 연장에 똑같이 해서 연장하는 거 무슨 통기관? 신정 통기관이죠. 신정 통기관. 자, 2번 틀렸고요. 자, 세 번째 위생기구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개 통기관보다 환산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통기 효과가 제일 좋은 게 무슨 통기관이에요? 각각에 하는 거죠. 각각에 하는 거. 자, 그래서 각개 통기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4번 섹스티아 시스템에서 섹스티아 이음새와 섹스티아 벤트가 사용된다. 맞죠? 얘가 맞는 거죠. 소벤트 방식은 공기 혼합 이음새, 공기 분리 이음새가 들어가는 게 소벤트 방식이고 섹스티어는 섹스티어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4번이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입니다. 맞는 거고요. 자, 5번 지문. 각개 통기관이 배수관에 접속되는 지번은. 자, 요거는 있죠. 자, 결론은 이제 4번이 답인데, 자, 요거 한번 보자고요. 요 지문이 길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각개 통기관. 자, 요거에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서 뭐 물이 이렇게 흐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통기관 노랑, 이거, 여기 있나? 자, 원래 이거 통기관은 무슨 선유로 해야 돼요? 점선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건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실선유로 그렸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보자고요. 각개 통기관이 배수관에 접속되는 지점은, 배수관에 접속된,
자, 얘가 배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얘 얘기합니다. 배수관이 접속되는 지점 얘. 각계 통기관이 배수관에 접속되는 지점은 기구의 최고 수면과 자, 요게 뭡니까? 우리 그저 넘친 면이잖아요. 최고 수면과 배수 수평지간이 배수 수직간에 접속되는 거야. 얘가 배수 수평지간이고 얘가 배수 수직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했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어쨌든 오버플로관이잖아요. 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여기가, 여기 연결되는 게 이렇게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 그림을 보면서, 자, 그래서 저 첫 번째 줄 끝에 배수 수평지간이 배수 수직지간에 접속되는 점을 연결한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지금까지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을 때 자 이렇게 통기관이 이렇게 됐다라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문이. 또 우리 이제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얘는 자 우리 뭡니까? 이 넘친간에서 자 이거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얼마? 그죠? 이거는 또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지문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이 5번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지문이 길고 그러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통기간의 간경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서 틀린 거. 자, 그죠? 간경에 대한 거. 각계 통기간의 간경은 접속하는 배수관 간경이 2분의 1 이상. 자, 그죠? 자, 이거 뭡니까? 그죠?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최소 간경은 32mm다. 자, 그죠? 우리 접속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작은 거에 2분의 1 맞고요. 그 다음에 32mm가 최소라고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루프 통기간도 어떻게 된다? 쭉 읽으면서 간 중에서 작은 쪽에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자, 3번, 결합 통기간의 간경은 최소 50mm. 그죠? 맞죠? 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4번, 신종 통기간의 간경은 배수 수직간의 간경과 동일해. 그죠? 똑같이 올리는 거니까. 5번, 결합 통기간의 간경은 통기 수직간과 배수 수직간 중에서 무슨 쪽 간? 작은 쪽 간경 이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25번입니다. 25번 문제가 지문들이 길어요. 지문들이 길단 말이죠. 그냥 일단 자 그래서 배수 및 통기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각계 통기관에서 트랩의 위어에서 통기 접속 계속까지 기구 배수 간의 구배와 길이는 자기 사이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기관과 접속하는 점이 트랩 위어의 수평 연결 이하가 돼. 말이 길잖아요. 이것도요. 자, 이런 거 지금 25번 문제는 자, 우리 조금 복잡한 사람들은 안 해도 됩니다. 조금 이게 말들이 막 이래요. 자, 요 지문은 나왔던 거 기출 문제 나왔던 거니까 요건 됐고요. 자, 요 지문도 하나하나 좀 보자고요. 자, 지문의 내용이 자, 각계 통기관. 자,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각계 통기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각계 통기관에서 트랩의 위어에서 통기 접속 계속까지 기구 배수관의 구배. 자, 이거 P 트랩으로 그래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통기관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문에 각계 통기관에서 트랩의 위어가 어디입니까? 우리 그죠? 요게 DV고요. 자, 요게 위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요렇게 봉수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통기 접속 계속에서 기구 배수관의 구배와 길이는 자기 사이펀의 영향이 크므로 통기관과 접속하는 점이 통기관이 접속하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점이 트랩 위어와 수평 연결한 이거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자, 얘 위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이 선 될 때 얘가 이렇게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문이
이 지문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지문이 좀 어려운 지문이지만 있던 거란 말이에요. 시중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이렇게 접속하는 점이 얘하고 접속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도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여기가 위호잖아요. 위호보다 얘는 어떻게 돼요?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지문이.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우리 이제 또 마지막 되니까 아유 난 머리 아프다 이런 거야. 이런 지문 너무 이런 사람은 가감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어떻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해할 수 있죠? 얘 이렇게 되면 얘는 일로 물 들어가잖아요. 낮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런 개념이 아까 뭐예요? 150mm 이상으로 하라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1번 지문 됐고요. 자, 2번 보면은요. 수직관에 접근해서 트랩을 설치할 경우 수직관 상부에서 다량의 물이 일시에 낙하하면서 흡입력을 이용해서 트랩 내에 있는 봉수를 끌어내리는 거. 지금도 이것도요. 말이 굉장히 분출작용이라고. 지문이 좀 길어서 이거 무슨 작용이에요? 수직관 무조건 지문이 막 수직관 무슨 어디에? 상단부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유인, 유도, 흡인, 흡출이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분출. 분출은 수직관 하단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 지문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지문. 리턴 통기관. 리턴 통기관은 통기관을 입상시키기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겁니다. 리턴 통기관 제가 이론에서도 해준 것도 같은데 자, 리턴 통기관도 자, 우리 쪽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것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리턴 통기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이 그림 말고 그냥 또 여기서 그리자. 자, 우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각계통기관 연결하잖아요. 근데 여기 못 가게 됐다라 이게 막혔다라는 거야. 막혔다라는 거야. 그럼 통기관 못 하잖아요. 못 가잖아요. 근데 통기관은 우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통기관. 이렇게 리턴 이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리턴 통기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읽어보자고요. 그 그림을 알고 나서 리턴 통기관은 통기관을 입상시키기 어려울 경우, 그죠? 위에 막혀서 못 간단 말이죠. 자, 어려운 경우 이용되고 자기 사이펀 방지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되며 이 경우 기구 배수관은 통기관보다 구경을 작게 한다. 통기관하고 배수관하고는 무조건 어느 게 커야 돼요? 통기관이 커요? 배수관이 커요? 배수관이 크지. 당연히 그죠 우리. 통기관에서 제일 큰 게 통기관에서 아까 제일 큰 게 결합 통기관 얼마입니까? 50mm고. 자, 그냥 우리 수치로도 우리 대변기 몇 mm예요? 80. 뭐든지 통기관은 적죠. 통기관은 적단 말이야. 배수관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서도 자, 요거 우리가 지금 안 배운 거 리턴 통기관, 그다음에 공용 통기관. 자, 이런 것들은 좀 아는 게 좋습니다. 저 추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리턴 통기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환상 통기관은 원활한 통기를 위해서 최상류 기구. 여기서도요, 요 지문이 틀렸어요. 자, 우리 환상 통기관, 루프, 회로, 환상 통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배수 수평 주관, 최상단부, 그죠? 최상단부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구의 수평지간 최하류, 요 지문이 틀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접속해서 배수관 내에 중심선에 두 번째 줄에 중심선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수직입니다.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고 어려울 경우라도 수평에 대해서 45도.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항상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를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45도. 자, 여기서 요게 얼마? 요 45도 이내에. 자, 이런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들도 어디에? 그러니까 시방서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다 그러는데 있는 건데 좀 지문이 좀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통기 및 배수 수직관은 파이프 샤프트 내에 배관하고 대변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주관과 멀리. 요거 마지막 말이 틀렸죠. 대변기는 수직주관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또 뭘 가까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도피통기관. 도피통기관도 그죠? 맞죠? 루프 통기관의 통기 능률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직관 가장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 지문들을 또 이렇게 좀 복잡한 지문도 봤지만 또 세팅이 됐단 말이죠. 통기간에 대한 거. 그죠? 우리 지금 요 두 개까지 공용하고 리턴.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실은요. 더 깊게 가면은. 근데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자, 됐습니다. 그래서 25번 문제는 지문들이 길어서 어려운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번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변기의 세정 방식은 수압이 약할 때는 플러시 밸브를 쓰고 수압이 강할 때는 시스템 방식을 쓴다. 틀렸죠? 뭐가 틀린 거? 반대로 얘기했죠? 플러시 밸브, 대변기 플러시 밸브의 수압이 얼마예요? 수치 0.1 메가파스칼. 시스턴이 뭐라 그랬어요? 탱크 방식이잖아요. 탱크 방식. 세정 탱크, 하이 탱크, 로우 탱크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 압력이 얼마예요? 0.555, 0.055 맞죠? 아까 했던 거잖아요. 이걸 말로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다시 안 써도 되죠? 자, 우리 하이 탱크, 로우 탱크는 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세정 탱크식이란 말이죠. 세정 탱크식은 수압이 0.05예요. 그 다음에 플러시 밸브식, 그러니까 세정 밸브입니다. 세정 밸브의 대변기는 얼마? 0.1이잖아요. 시스턴이 탱크라는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반대로 얘기했다. 다시 한번 변기의 세정 방식은 수압이 약할 때는 뭘 쓰는 거예요? 자, 약할 때 시스턴 또는 탱크 방식. 자, 그 다음에 수압이 강할 때는 플러시 밸브 0.1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틀렸고요. 2번 통기관의 배관 방식에는 개별식과 중앙식.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별식, 중앙식 이런 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급탕에서 그냥 우리, 그죠? 급탕에 개별식이 있고 중앙식이 있죠. 급수에도 없어요. 배수나 통기 이런 데도 없는 지문이란 말이죠. 자, 세 번째, 위생기구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에는 트랩을 설치하며 트랩은 머리카락 등의 찌꺼기를 모으는 거다? 가 아니죠. 트랩이 뭐야, 트랩. 또 있지만 지금 계속 반복. 악취, 유독, 가스, 벌레 이 얘기 나오는 거죠, 트랩은. 맞죠? 찌꺼기를 갖다가 분리하는 거. 찌꺼기 분리하는 기능이 조직기잖아요. 그죠? 조직기나 포직기, 그죠? 우리 저집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가 찌꺼기 분리, 트랩 기능 플러스 찌꺼기.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찌꺼기를 또 우리 그냥 거기까지.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틀렸고요. 네 번째, 배수 입관의 상부는 간경을 줄이지 않고 신장해서 통기관유로 한다. 그죠? 맞죠? 예지만. 이 그냥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무슨 통기관이에요? 신정 통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우수 배수관은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기관은 그저 저런 거랑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26번도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다음 통기관의 간경에 대한 거. 간경에 대한 것도 아주 뿌리 뽑으려고 제가 일부러 유사한 문제 그냥 다 놓아놨습니다. 각계 통기관의 간경은 그것에 접속되는 배수관 간경의 2분의 1 맞죠? 자, 두 번째 신정 통기관의 간경은 배수 수직관의 간경보다 작게 하지 않고 똑같이 간다. 자, 세 번째 회로 통기관의 간경은 배수 수평지관과 통기 수직관 중에서 무슨 쪽? 작은 쪽 간경의 2분의 1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네 번째 결합 통기관의 간경은 통기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 중에서 요 말, 그죠? 무슨 관? 작은 쪽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뭐 2분의 1 이런 것도 나오지만 5번 여기 나오죠. 도피 통기관의 간경은 배수 수평지관 간경이 얼마? 2분의 1. 자, 됐죠? 자, 됐습니다. 한 장 넘겨서요. 28번 문제가 자, 요거 19회 때 나온 건데, 자, 이 문제도요, 똑같은 광경에 대한 건데, 얘는 아예 수치를 줘버렸습니다. 수치를. 그러니까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보자고요. 다음 중 통기광경 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산정된 통기광경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100mm 간경의 배수 수직관에 접속하는 신정 통기관의 간경은 100mm로 한다. 맞아요? 줄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걸 줄이지 않는 걸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수치로 아예 줬습니다. 맞아요. 자, 2번. 50mm 간경의 배수 수평지관과 100mm 간경의 통기 수직관을 접속하는 루프 통기관의 간경은 50mm로 한다. 얘는요, 두 개 중에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작은 쪽 간경의 얼마로?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러면 작은 쪽 간경 50mm에 2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50mm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죠? 이거 이상이잖아요. 우리 뭐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50mm 우리 반경 지금까지는 말로 한 걸 수치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 맞는 거예요. 자, 3번. 75mm 간경의 배수 수평지간과 접속하는 도피 통기관의 간경은 50mm로 한다.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작은 쪽에 어떻든 연결하는 거에 반이잖아요. 75mm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75mm를 반으로 하면 37.5죠. 37.5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니까 얘잖아요. 40mm. 얘 이상. 요 지문 2번, 3번 지문. 자, 이거 문제가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는 50mm로 쓴다. 맞죠?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지문이 제가 볼 때 이게 좋은 거죠. 순간적으로. 자, 그다음에 2번, 3번 했고요. 자, 4번 지문 50mm 간경의 기구 배수관에 접속하는 각계 통기관의 간경은 32mm로 한다. 50mm의 반이면 2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인데, 자, 4번도 25 이상인데, 그러니까 얘 지금 얼마를 썼다? 큰 거 쓰면 좋잖아요. 어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32mm.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100mm 통기 수직관과 150mm 배수 수직관이 접속하는 결합 통기관의 간격은, 자, 우리 어떤 걸로 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쪽 간격이죠? 맞죠?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75mm로 한다. 몇 mm로 해야 돼요? 작은 쪽 100mm.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경에 대한 것도 지금 이 문제가 좀 그죠?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죠. 수출이 줬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개념을 작은 쪽 2분의 1 또는 작은 쪽 이상으로 하라 그런 걸 갖다가 이 문제는 수치로 줘갖고. 자, 언제 나온 문제입니까? 요거 그래서 그죠? 19회 때란 말이죠. 다 최근에 이렇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마지막 문제 요번에 나온 거네요. 요번에 나온 문제네요. 배수 및 통기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맞죠? 우리 뭡니까? 그죠? 통기 능률을 촉진하기 위해서 결합 통기관. 맞죠? 50mm 작은 쪽 간격 이상. 자, 두 번째 통기 수직관은 기구의 물 넘친 선보다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수직 통기관에 연결한다. 맞죠? 이것도?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문제는 다 우리가 공부 좀 이런 거 공부했잖아. 우리가 이때까지. 자, 세 번째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방하는 것으로 배수 수직관 간격보다 작게 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자, 네 번째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20m 이내에 100mm를 넘는 경우에는 35m마다 청소기에 대한 거 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그전에도 나오고. 우리 뭐라 그랬어요? 100mm보다 작은 거는 작은 거야. 작은 거는 몇 미터마다? 15m마다. 그 다음에 큰 거는 30m. 얘 수치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치잖아요. 수치들이니까 외워야 될 것들은 외워야 된다라는 거. 틀렸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특수 통기 방식의 일종인 소벤트 방식, 섹스티어 방식은 신정 통기 방식을 변형한 거다. 뭐야? 그러니까 배수 수직 주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정 통기관도 배수 수직 주간을 연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형한 거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어려운 것도 조금 있지만 이렇게 해서 배수 통기에 대한 거 이제 마지막으로 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외울 거 외워야 됩니다. 이제는 외우라고 지금 자꾸 이제 수치 같은 것도 외워야 되고 내용도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되고. 우리 신나게 했으면서도 다시 한번 그냥 노파심에 그냥 다음에 가도 되지만 봉수파괴 원인 뭐가 있어요? 자유분모하면서 모세관 증발 운동량의 간성. 이거 딱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통기관의 종류에 대한 내용들. 각계 통기관, 루프 페로, 그다음에 습윤, 습식, 그죠? 도피 통기관, 신정 통기관, 결합 통기관, 특수 통기 방식, 소벤트, 섹스티아. 내용 확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더 요거 두 개까지 요것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려운 거 없단 말이야. 그림으로 딱 알고 있습니다. 리턴하고 공용이 우리 쪽엔 안 나왔어요.
이제 근데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너무 많이 나왔잖아, 다른 것들은.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81쪽에 자, 챕터 6에서 오수 처리 설비. 자, 오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했지만, 오수, 아까, 우리 그 하수도 법령에서는 뭡니까? 그죠? 막 버리고 뭐 하면서 막 이런 얘기도 아까 했어요. 뭐 포함도 한다고. 자, 이랬지만, 우리가 오수 그러면 인간의 배설물을 포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염의 지피 이 용어들 또 모르면 안 되는 거죠.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고 20도씨에서 5일간 방출. 일반적으로 BOD는 생활하수. 자, 이런 거 있고요. 5번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BOD 제거율 이 자체 공식도 나왔어요. 한 번은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이거 계산 문제도 나오고 말 문제도 나오고. 자, BOD 제거율 해서 정화조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그래서요. BOD 제거율 유입수 BOD분의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BOD. 그 다음에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그래서 BOD 제거율이 크면 크고 유출수 BOD가 작은 게 우수한 정화조다. 자, COD. 그래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적에서 약품이 얘를 많이 써요. 과망간산 칼륨. 자,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DO 용존 산소량. 네 번째 SS Suspended Solid에서 부유물질. 5번에 스컴에서 자, 정화전의 오물 찌꺼기. 자, 한 장 넘깁니다. Activated Sludge에서 활성원이 미생물 덩어리. 정화 처리 방법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러면서 이 생물학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 혐기성 처리하고 호기성 처리. 자, 그래서 혐기성 처리에 우리 뭐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임, 부페 탱크 방식, 이모프 탱크 방식. 그 다음에 그 이외들은 대부분이 다 뭐라고요? 호기성이에요. 그래서 호기성 하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생활.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정화조, 부여산소. 그 다음에 자, 4번에 이제 다시령 부페 탱크 방식의 단독정화조가 이런 내용을 제가 항상 눕는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 그죠? 자, 우리 그래서 부패조, 제1부패조, 제2부패조, 예비효과조가 4대 2대 2 또는 4대 2대 1. 생물학적 처리, 혐기성 처리를 부패조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소화 침전작용, 오수 저유 깊이 1.2에서 3, 1, 2, 3. 자, 그 다음에 유효 용량, 유입 오수량의 2일분을 한다. 요거 옛날에 한번 이 지문이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283쪽에 부패조의 용량을 계산하는 게 내가 기본서에서는 일부러 뺐어요. 이제 안 나오고 그래서 뺐는데, 없는데, 있나? 없는 걸로 내가, 이 공식 있죠? 외워야 돼요, 그래도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시면 안 나오지만 나오면 못 푼단 말이죠. 그래서 5인 이하 일제는 그냥 1.5 세제곱미터입니다. 용량이. 자, 그 다음에 5에서 500인 일제는 1.5 세제곱미터에다가 n이 요거 인이야. 만약에 200인이다 그러면 여기다 200을 넣는 겁니다. 200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0.1을 해주고요. 500인 이상 했을 때는 50일. 여기는 51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1.5인데 얘는 50일. 그러면 500인 이상이니까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 마이너스 500 곱하기 0.075. 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부패조의 용량이에요. 근데 산화조의 용량을 구하라고 이렇게도 나와요. 산화조 용량은 부패조 용량의 2분의 1이에요. 얘 계산해서 나온 거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것도 이제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예비 여과조, 산화조. 양가로 3번의 산화조 보면은 생물학적 처리에서 호기성 처리, 분해 산화작용. 자, 그 여기 2번 산화조 용량은 부패조 용량의 2분의 1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자, 요 10cm라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쇠석층 깊이 0.9에서 2. 얘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문제에서 요 수치를 뒤에 문제 보면 요 수치를 갖다가 바꿔놨었어요. 바꿔놨어요. 이제 좀 이따 보면은 0.9에서 2. 배기관 설치 지상에서 3m. 자, 그다음에 100분의 1 내림 구배. 어떤 물에 관련된 건 다 어떤 구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배. 자, 그 다음에 소독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오수 처리 시설에서 자, 우리 생활이라 그랬어요. 호기성으로 하는 거. 호기성 생활에서 자, 생물막법, 활성온입법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한 장 넘겨서 그래서 우리 활성온입법에 표준 활성온입 방식하고 장기 폭기 방식이 있어요. 꼭 있죠. 그래서
특히 요거 장기 복귀 방식이 우리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장기 복귀 방식의 정화 순서, 수폭 침서라고 외우라 그랬죠? 요것도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또 우리가 본 건데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은요. 자, 285쪽에 보면은요. 자, 이게 여기도 아까도 그죠? 배수에서 하수도법이라는 거 있죠. 얘가 두 문제가 여기 하나 여기 나왔어요. 이 문제는 특히 더 이거는 법규나 실무 그쪽에서 해야 될 게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요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만은 그래도 보자라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개인 하수도 처리하면서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그 가번에 자, 요 우리 나왔으니까 요 정도만 알자고요. 깊게 갈 필요 없고요. 일일 처리 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200. 자, 요 지문에 20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요 지문에서 이상인 오수 처리 시설과 일일 처리 대상이 일 처리 대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000명 이상. 사람이 2,000명 이상인 거. 자, 이럴 때는 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답으로 그냥 6개월마다 일해. 6개월마다 일해한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 그냥 여기. 자, 그 다음에 근데 나번에 보면 요거보다 이제 처리 용량이 적은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자, 여기에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자, 얘가 200인데 요게 얼마라고요? 500세제곱미터. 50입니다. 50세제곱미터. 자, 그래서 이상에서 2000. 자, 그러니까 여기서 2000 여기까지 200이죠. 200세제곱미터. 여기까지 미만인 오수 처리 시설과 일일 처리가 얘가 1000명, 요거랑 했을 때 1000명입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얘는 6개월에 한 번인데 얘는 어떻게 된다? 1년에 한 번이다. 이렇게 돼 있죠. 1년에 한 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냥 요 정도 나온 거니까. 그죠? 만약 이랑 똑같은 게 또 지문으로 이제 나오면은 그건 틀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다 보고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2번인데요. 자, 2번이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21회네요. 자, 그러니까 계산 문제. 자, 15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유출수 BOD 농도가 60. 자, 그 다음에 BOD 제거율이 60%이다. 이때의 유입수 BOD를 구하라. 요거 한번, 여기 이제 해설도 있지만은, 자, 우리 그래서, 자, 우리 뭡니까? 지금, BOD 제거율. 자, 다시 한 번요. BOD 제거율. 자, 그러니까 이 공식 외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위에가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BOD.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유입수 BOD죠. 자, 그 다음에 자, 백분율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인데 이거 산수인데 이거 산수 못 풀 수 있단 말이죠. 못 푸는 것도 맞아요. 못 풀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수치를 주면. 자, 그대로 넣는 겁니다. 얘 뭡니까? BOD 제거율 60이라고 그랬어요. 60%니까 여기 60하고 프로테이지도 여기 100분율 있으니까 그냥 60을 넣는 겁니다. 주어진 거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어떻게 됩니까? 유출수 BOD.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있죠. 수학에서 얘가 X잖아. 구하라 그러는 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입니까? 자, 주어진 게, 자, 우리 뭡니까? 여기도 60으로 주어졌습니까? 60ppm이면 똑같네. 60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X입니다. 그죠? 우리 그 해설에 그대로 있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X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밑에도 X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제가 그 해설 보시라고. 해설, 요렇게 공식, 요렇게 이거 수학이죠. 요걸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수학에서. 근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우리 애들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뭐 창피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알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자, 이제 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x-60에 100 곱하기 100은 60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요걸 이제 10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0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60x 해서 40x는 6000이 돼서 x는 150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X는 얼마? 지금 나온 게 지금 여기서 150이 나왔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요, 이걸 검산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문제는요. 검산이라는 건 뭐야? 우리 배웠죠? 그대로 놓아보는 거야. X를 자,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여기가 X가, 그러니까 얘가 60이 나오는지. 자, 여기 60. X가 150이고요. 여기 60이죠. 자, 그 다음에 150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BOD 제곱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검산하는 거야, 검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 얼마나 90입니까? 90이고 얘 150이죠.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공 하나 없어지고 공 하나 없어지고 자, 그래서 얘는 900이네요. 900 마이너스 15네요. 맞죠? 그러니까 60이 나오네요. 안 해봤지만 모르면 60이 나온다. 그럼 얘 맞았다. 이렇게도 보죠. 아니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지문에 있는 거 모른다. 공식이 생각 안 난다고 이 지문에 공식에다 놓는 거야. 그냥 수치를 놓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2번 됐습니다. 자, 2번 됐고요. 자, 3번. 자, 보기에서 오수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모두 고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기억의 VOC 얘 아니고 니은, 디귿, 그다음에 미음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해설해 보면은 맨 밑에 이론에서도 해줬죠. 이거 PM. PM이 뭐라 그랬어요? 미세먼지를 PM이라 그럽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알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VOC에서 그 S라고 쓴 거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 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 오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들을 놓아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 쪽에 이제 4번입니다. 다음에 수질과 관련된 용어에서 부유물질은 뭐냐? 부유물질이 뭐예요? SS죠. 1번. 이렇게 해도 이것도 저 표시 안 됐지만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수 처리에서 물리적인 처리가 아닌 거. 옛날에 이제 18회 때네요. 그래서 자, 5번 보면은 중화. 중화는 화학적 처리 방법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 5번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6번. 자, 우리 정화제에서 성비성 처리에 대한 것은 틀린 거. 자, 그래서 4번. 이건 그냥 결론만 보자고요. 4번. 우리 생활이라 그랬죠. 얘는 무슨 성이에요? 호기성입니다. 호기성. 자, 그래서 우리 현기성에서는 5번 부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7번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각각 구분해서 흐르게 하는 거. 얘 뭐야? 그죠? 분류식 아까 이런 거 질문 있었죠? 이것도 지금 여기 써 있지만 이게 기출 문제란 말이죠. 자, 그다음에 8번에서도 얘는 이제 뭘 구하라는 거예요? 박유수 BOD. 여기서 얘 구하라는 겁니다. 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기출 문제란 말이죠. 자, 여기 표시 안 돼 있지만 여기서 요거는 풀어보세요. 그죠? 똑같이 있는 거니까 여기다 수치 넣어서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요걸 X로 놔서 해서 쭉 구하는. 이것도 그죠? 안 해도 되죠? 지금 여기 해설 이거 좀 그러네. 이것 때문에 해야 되겠네. 이제 한번 풀어주자. 자, 지금 8번에 대한 거. 자, 8번에서 지금 구하라 그런 거니까 그대로 여기도 90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250. 자, 250 마이너스 X 곱하기 100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요것도 똑같이,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갖고 쭉 가면 됩니다. 여기서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요 똑같은 걸로 해서. 그러니까 X는 2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289쪽에 자, 9번 다음 중 오수 정화조의 산화조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자, 1번 옳은 겁니다. 자, 1번 용량은 부패조 용량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2분의 1.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배기간 얘가 맞습니다. 3m.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제1, 제2 부패조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 요과조의 용적량이 4대 2대 1, 4대 2대 2. 그래서 이게 산화조라는 말이 틀렸고요. 4번의 쇠석층의 득계 아까 그랬죠? 0.9에서 2입니다. 여기 있는 수치들은 있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수치들에.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은요. 산소를 공급하고 호기성 균열을 하는 게 소화 침전은 부패조에서 나오는 용어고요. 여기서는 분산이라고 그랬어요. 분해 산화.
분해 산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10번 오수 정화 처리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오수 정화제의 성능은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유출수 BOD가 나을수록. 자,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자, 2번 여기도 SS는 부유물질.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10번 표시 안 돼 있지만 SS는 부유물질. 아까도 했었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세 번째 부패 탱크 방식엔 부여산소. 자, 그 다음에 4번 살수여성, 평면, 지하 이런 것들은 다 호기성. 생활에 들어가는 거. 현기성은 뭐라 그랬어요? 부임이란 말이에요. 이 이외에는 다 호기성이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시설개론에서는. 자, 그 다음에 5번 장기 폭기 방식의 처리 과정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수폭 침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폭인데 침전조가 먼저 나왔죠. 이 순서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1번 오수 처리 설비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겁니다. 자, 2번이 답인데 그냥 이 결론만 보자고요. 오수 처리는 BOD 제거율이 작을수록 정화제의 성능은 떨어진다. 맞죠? 아까 BOD 제거율이 커야만 성능이 좋은 거라 그랬으니까 얘가 떨어지는 거고요. 자, 1번 BOD가 아니라 가망간성 관련 약품을 사용하는 건 COD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요 지문 하나를 지금 얘를 지금 요 계산하는 요거를 갖다가 자, 요걸 갖다가 그냥 뭘로요? 지문으로 해서 하나 놓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40%가 아니고 60%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살수옴통, 4번의 살수옴통은 산화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살수옴통은 부패조가 아니고 어디 살수, 물 뿌리면서 산화, 공기하고 하는 거니까 산화조입니다. 5번도요. 아까 세석진 깊이 얼마라고 했어요? 0.9에서 2. 자,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12번입니다. 오수 정화 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살수, 여상, 평면산화, 지하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호기성. 그래서 됐고요. 다른 지문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오수 처리 방법에서 생물화학적 처리에는 활성 온이법하고 생물막법이 있다고 그랬죠? 생활. 그래서 활성 온이법은 자, 지금 그죠? 1번이 답인데 우리 해설해 보면 활성 온이법에는 표준 활성 온이법하고 장기폭기 있죠? 이거 이외에는 또 다 생물막법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그 해설에 보면 생물막법에 살수 여상만 있는데 막 그냥 우리가 못 들은 것들은 다 여기라고 보면 돼요. 요 두 개만 요게 활성온이, 표준 활성온이하고 장기폭기 방식.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4번은요. 이게 지금 그 해설이 이렇게 신나 크게 놓아놨는데 이런 거 뭐, 머리 아파서 못 봅니다. 여기 놓아놨지만 그냥 하고요. 1번, 2번 그냥 지문들 읽어보면서요. 4번이 틀렸는데 회전원판 접촉 방식은 수온이 낮으면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 그래서 대량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14번 문제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거. 이런 거 보다가 머리 터집니다. 괜히. 자, 됐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건 그냥 넘겨도 되고요. 한 장 넘겨서 마지막 이제 세 문제 남아 있는데 공동주택의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활성온이 생물막법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호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자, 2번에 보면 일일 오수 발생량이 한 이 정도랍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부유물질량이 뭐예요? 영어로 SS입니다. 그죠? Suspended Solid. BOD와 함께 오수 처리 정도의 척도로 사용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16번이 제가 이 문제를 없애버릴까 하다가 놓는데 이거 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또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지금 우리 문제풀이지만은 아유 머리 아프다 이런 사람은 빼도 됩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뭐 여기 문제 놓았으니까 에이 나 보겠다 하는 사람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지웠지만은 뭐예요? 이거 여기서 뭐 그죠? BOD 제거율은 이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이런 거에 관련된 게 또 깊게 들어가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그냥 우리 해설을 보는 겁니다. 요거는 16번은 그냥 문제도 읽기 전에 해설해 보면 일일 유입 BOD 부하량을 구한다.
이런 걸 뭐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평균 BOD에다가 유입되는 오수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 다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어진 건데 이거 곱하면 되는데 이거 단위가 안 맞는 거예요. 단위 환산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보면 평균 BOD가 200ppm입니다. 자, 우리 200ppm이라 그러면은 이 ppm 이게 뭐야? 100만 분율이잖아요. 100만 분율이니까 공이 몇 개예요? 6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 그래서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 분율이니까. 요게 요겁니다. 200, 요 ppm이 요거란 말이에요. 10의 100만 분율이잖아요. 맞죠? 자, 그다음에 1500 요거 1500 써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제곱미터 그다음에 데이. 자,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이게 유입되는 오수정화제의 일일 유입 BOD. 근데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뭐야? 킬로그램 데이로 돼 있죠. 킬로그램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킬로그램은 우리 요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세제곱미터하고 요거 관계 우리 분명히 했어요. 1 세제곱미터는 얼마입니까? 얼마야? 몇 리터야? 1000리터 또는 1000kg이잖아요. 응? 이렇게 이거서요. 그럼 요거를 부하라는 게 킬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얘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500에다가 1000이잖아요. 1000이니까 10의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서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ppm은 100만 분율이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데 이 단위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 기본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곱해서 이거 하니까 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쓴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자 그냥 해서 얘 마이너스 6승하고 3승이니까 마이너스 3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그다음에 1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써줘요. 여기에다가 1500. 그죠? 요거하고 요거 계산해서 200 곱하기 마이너스 3승에 1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300이 나오는 겁니다. 300이 나오면서 단위는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자, 요 단위 환산하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그저 설비 첫 번째 총론에서도 중요한 거니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의 마지막 문제가 아까 얘기하는 저 뭡니까? 부패재 용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아파트 한 동의 주민이 200명이 살고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200명이라 그러는데 자, 우리 그 공식이 자, 우리 그 해설을 보자고요. 5인 이하일 때는 그냥 1.5 세제곱미터 하면 됩니다. 자, 근데 6인에서 500인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니까 1.5 플러스 n 마이너스 이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50인 이상일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500인 이상일째.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1.5 플러스 200이니까 200 마이너스 5 곱하기 0.1.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2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데 그 밑에 것도 그냥 참고로 그러니까 두 개 넣어 하면 복잡한데 이게 약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은 100인일째는요 11 해서 자 21, 11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0이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인을 하라 그러면은 요 2라고요. 여기다 1을 하나 더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계산한 거랑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도 되고 모르면 그 공식으로 그냥 하는 게 더 좋아 나는 복잡하게. 그다음에 그 표현한 게 200인이다. 200인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계산할 것도 없이 2하고 그냥 1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공식으로 계산한 거랑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300인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31, 400인일 때는 41, 500인일 때는 어떻게 된다? 50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게 그냥 보고요. 그래서 그 위에 공식으로 해서 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수 처리를 해서 이제 봤어요. 시간 좀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하고 2시간 남은 거에서 소화 활동. 오늘은 저 소방 설비까지 가면 빡빡하게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소방 설비 할게요. 쉬었다 오겠습니다.